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복지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안정하 굿네이버스 영남지역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호 종료 아동 지원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정의부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 16조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던 아동이 만 24세가 되었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퇴소조치, 즉 보호 종료되는 것으로서 매년 약 2,500명이 보호 종료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작년 부산시에서는 178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 종료 아동, 다른 말로는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불리는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지난 8월 확대 지원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이번 정책에는요, 보호 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하고 자립 전담 기간 확충, 자립 수당 지급 연장, 공공주거 지원, 직업 경험 및 진학 기회 확대, 심리 정서 지원 등의 자립 지원 제도 강화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자립 정착금은 5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였으며 자립 수당은 매월 30만 원씩 보호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 대해 지자체별 조례도 상이하고 지원금도 다르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서울 서초구의 경우에는 별도 예산으로 1,000만 원대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고 연제구도 또 지원금을 예산을 확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계시나요? 예. 서울 서초구의 경우 2021년 5월부터 기존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보호 아동의 연령 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네.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5년 동안 최대 2,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생활보호 수당을 1,800만 원, 대학 등록금 1,200만 원, 학원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부산 연제구도 2021년 5월부터 부산시 최초로 연제구 의회 정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통해서 기존 자립수당 30만 원에 15만 원을 추가해서 45만 원 이상의 자립수당을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이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산시는 자립지원 전담기관도 있고 네. 자립지원 조례도 있는 지역이라서 타 지역에 비해서 나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구군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서울 서초구나 부산 연제구와 같이 선도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 실질적으로 자립정착금 500만 원으로 이 사회를 마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의 60% 이상이 첫해 기초수급자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은 2020년 자립 1년차 1,031명 가운데서 약 60%인 613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네. 10명 중에 6명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자립한 지 5년이 지난 17%의 자립준비청년도 여전히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조사한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자립준비청년 취업자 중 50%가 정규직이고 네. 41%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 비정규직 중에서 서비스직이 26%고 전문직이 21%, 기계조작 등의 단순 노무직이 각각 11%로 나타났고 취업 경로가 본인이 스스로 취업을 알아본 것이 54%, 학교가 추천한 것이 24%, 시설에서 알아봐 준 것이 6%로서 이들의 취업 환경이 각종 체계와 제대로 연계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서 자립 정착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보니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교육 문제, 또 그리고 보호시설에 나와서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한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군 네이버스에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자립준비 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서 건강, 심리 정서, 사회적인 관계, 주거, 교육, 고용, 경제 이러한 관련 지표가 대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낮고 자살 생각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비율이 61%로서 원가족의 지원과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네.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 선생님이나 위탁 부모와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후 관리 기간 동안에라도 사회경제적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체계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 군 네이버스에서는 삼성전자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자립통합지원센터를 경남과 전북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자립준비 청년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사유로 보호아동이 되었고 준비가 되든 되지 않았든 그리고 본인들이 좋든 싫든 간에 만 18세가 되면은 제도적으로 자립이라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로의 첫걸음이 얼마나 두려울까 싶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다른 출발을 했고 코로나 상황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사회 첫걸음을 함께 걸어주신다면 네. 이들의 홀로서기는 성공할 겁니다. 네. 저희 군 네이버스도 이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호 종류 아동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없이 사회로 나아가야 할 발판이 잘 갖춰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